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4차 시에는 파이썬의 숫자 타입이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차 시 수업 목차를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 볼까요? 첫 번째, 숫자로 구성된 숫자 타입. 두 번째,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 세 번째는 파이썬의 대입 연산자, 복합 연산자. 네 번째는 int 함수, str 함수를 사용하여 타입 바꾸기.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흐름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숫자 타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이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숫자 타입은 숫자로 표기되어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은 변수 이름 뒤에 등호와 숫자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은 변수 다음에 등호 그리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 타입은 그냥 변수 뒤에 숫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변수 이름 규칙에서 첫 글자가 숫자가 오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변수 이름 뒤에 숫자로 시작하면 변수 이름이 아니라 숫자 타입으로 컴퓨터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이썬의 숫자 타입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수형 타입, 두 번째는 실수형 타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수형 타입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정수형 타입은 100 더하기 200 하면 300이 되는 타입입니다. 즉 소수점이 없고 정수만 있는 거죠. 두 번째 실수형 타입은 정수형 플러스 소수점으로 이루어진 타입입니다. 그래서 100.25 그 다음에 200.10을 더해주면 300.35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소수형 타입인데요. 복소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므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허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2j라고 또 3j로 표현해 놨는데요. 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없고 가상 세계에 있는 수입니다. 두 번째,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흔히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목과 나머지, 거듭 제곱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곱셈을 두 번 이렇게 하면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의 3제곱이라는 것은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가로 먼저 연산을 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를 보면 2 곱하기 소가로 열고 5 더하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3부터 먼저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와 곱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가로가 없었다면 이거는 2 곱하기 5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을 더하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5 10 더하기 3 하면 13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5와 3을 소가로로 해줬을 때랑 연산 결과값이 달라지죠. 5 더하기 3은 8 곱하기 2는 16. 그래서 이 가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여기서는 연산 결과값이 16으로 나오고요. 아까 전에 소가로가 없으면 1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가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 창에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프린트가 있어도 되고 프린트가 없어도 됩니다. 8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 곱하기 5는 40 8 나누기 5는 1.6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슬래시가 두 개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자 1.6에서 앞에 있는 정수형인 1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눈 몫이 1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기호를 쓰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자, 8 나누기 5를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 3이 나오잖아요. 이 퍼센트 기호는 이때 남은 3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제곱을 표현하면 32,768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이렇게 5번 한 거랑 같습니다. 그쵸? 나와 있는 연산 결과값이 32,768로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린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 자, 111을 4로 나누면 하면 27.7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래시가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입력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출력된 값이 111을 4로 나누면 하면 27로 나옵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111을 4로 나누었을 때 전체의 값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111을 4로 나눈 것은 몫만 나오는 것입니다. 몫만.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11을 4로 나눈 몫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들 창에서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이썬의 대입 그리고 복합 연산자입니다. 먼저 변수와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변수 다음에 그 다음에 변수에 대입하고 싶은 값 또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아이들 창에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토탈 프라이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이런 소괄호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이 5개, 그 다음에 500원이 7개, 1000원이 9개 있을 때 이때의 총 합계는 얼마이냐? 토탈 프라이스 이렇게 치면 13,000원이 나오죠.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력 함수 프린트를 사용해서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3,000원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등호 기호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를 나타냅니다.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시간에는 이 등호 기호 하나가 같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 기호 하나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라는 뜻입니다. 같다라는 것은 등호 기호를 2개 사용했을 때 비로소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코딩할 때 이 같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등호기호 2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흔히 수학 시간에 배웠던 대로 1개를 사용해서 코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코딩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를 여러 번 변수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중에 있는 돈, 핸즈 프라이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사용했고요. 파이널 프라이스, 최종적인 금액, 이것이 토탈 총 금액이다 라는 것을 대입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토탈 프라이스가 13,000원이었는데 이 13,000원의 값이 이 파이널 프라이스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역시 또 이 13,000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또 핸즈 프라이스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핸즈 프라이스, 파이널 프라이스,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를 출력했을 때 똑같이 13,0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 연산자입니다. 자, 복합 연산자는 프로그래밍 소스를 간단하게 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좀 전에 토탈 프라이스 플러스 1000 이렇게 해준다면, 이 토탈 프라이스는 13,000원에서 1,000원을 더해줬을 때 이제 14,000원이 되겠죠. 한번 이것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프라이스 금액에 이제 1,000원을 더해준다고 하면 이때 토탈 프라이스는 얼마가 될까요? 예, 13,000원에서 이제 1,000을 더했으니까 14,000원이 되겠죠. 복합 연산자로 나타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토탈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러스 등호기호를 사용하고 1000을 해주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토탈 프라이스는 토탈 프라이스 더하기 10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 밑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토탈 프라이스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0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코딩한 부분에는 13,000원에서 1,000원을 더해서 14,000, 즉 토탈 프라이스 지금 현재의 가격, 현재의 데이터는 14,000이 되겠죠. 이 14,000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플러스 등호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0을 더해주면 14,000에서 1,000을 더해주면 15,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프라이스 플러스 등호 1,000을 코딩해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15,0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합 연산자에는 플러스 등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6가지의 복합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앞에 있던 복합 연산자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8, 이거는 x 변수에 8이 대입되는 거겠죠. 그리고 x 더하기 등호 5 하면 결국에는 x는 x 더하기 5랑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x의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겠다. 그러면 13이 나오게 되죠. 또 x는 8, 이번에는 마이너스는 기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x는 x 빼기 5가 되니까 8에서 5를 빼면 되겠죠. 그러한 값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결국 3이 나오게 되네요. 이번에는 곱하기 복합 연산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가 출력이 돼야 될까요? 예, 8 곱하기 5니까 40이 출력되어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래시 두 번을
넣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력되는 값이 8 나누기 5의 몫이 출력됩니다. 8 나누기 5의 몫만 출력되겠죠. 그래서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퍼센트 등호를 하고 프린트 X를 해보면 이젠 나머지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 선택 실수로 인한 오류입니다. 한번 이것도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변수에 input 함수를 써서 1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의 수는 15장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스 카운트 변수 그 다음에 그러면 15장을 갖고 있으니까 총 금액은 15,000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프라이스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코딩을 하는 사람은 15,000이 출력되기를 바라면서 이 코딩을 했는데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는 굉장히 많은 숫자 15가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된 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끝에도 작은 따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출력된 값은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문자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자열 타입을 결국에는 숫자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int 함수입니다. int는 인티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나오고요. 이 카운트에 소괄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스를 출력하면 15,00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좀 전에 입력한 카운트 변수에는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이 사용자가 15라는 숫자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input 함수에는 이 15라는 것이 문자열로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열 곱하기 1000을 했으니까 이 15라는 문자열을 1000번 출력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사용자는 15라는 숫자로 인식을 해서 이 1000원짜리 지폐가 15장이니까 15,000이 출력되기를 바랬는데 이 컴퓨터는 문자열을 1000개 출력한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문자열 타입을 숫자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앞에 써야 되는 것은 바로 int 함수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강한 타입과 약한 타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강한 타입과 약한 타입의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한 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선언해야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과 연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좀 전에 파이썬에서 본 것과 같이 문자열 타입 곱하기 1000 숫자 타입을 하게 되면 문자열을 1000번 출력시키는 거죠. 약한 타입은 이제 데이터 타입 변환이 자동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파이썬은 강한 타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열과 그 숫자 타입을 동시에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열 타입을 숫자 타입으로 바꿔줬어야 됐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사용자가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켜줘야 된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파이썬은 사용자가 데이터 타입을 변경시켜줘야 한다. 자, 이번에는 한번 앞에 1000 더하기 100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 타입과 문자열 타입을 같이 한번 연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스백 역추적해보니까 오류가 발생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신텍스 에러와 네임 에러가 아닌 타이프 에러라는 새로운 에러가 떴네요. 이거는 결국에는 데이터 타입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 즉 앞에 있는 숫자형 타입과 뒤에 있는 문자열 타입을 서로 연산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파이썬은 강한 타입의 데이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다르게 하면 연산 처리가 불가능하고 결국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타입을 숫자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숫자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데이터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str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실습을 해보기 전에 한번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1000 플러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 1000을 넣습니다. str은 결국에는 숫자 타입을 문자열 타입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1000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000 문자열이 서로 문자열이 결합이 되어 1000, 10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문자열 타입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str하고 가로 열고 3 플러스 문자열 번 연습하시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3은 숫자 3이 아니라 문자열 3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로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파이썬의 숫자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어떤 질문이나 어려운 점 없었나요? 좀 어렵게 느낀 학생은 다시 한번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